전 국무총리 후보자에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 억대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화면 함께 볼까요? 돈을 빌렸는데 7년째 갚지 않았다. 이게 2018년 4월에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고 그 이후에 추가로 10명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뭐 얼마씩 빌렸는지 모르지만 10명에게 빌린 돈을 합하면 1억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게 세금 변제 목적이었다는 소명을 했다고 합니다. 4천만 원도 갚지 않았고 10명에게 받은 1억 원도 각각 갚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세금 변제 목적으로 1억 4천만 원을 빌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세금 변제 목적으로 무슨 1억 원, 4천만 원을 어떻게 빌려서 어떻게 썼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추징금을 또 갚는 데도 썼고 네.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계속 이 강모씨뿐이 아니고 또 다른 10명에게서도 이렇게 돈을 빌린 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핵심은 이게 과연 채무금인가, 나중에 돌려줄 돈인가, 아니면 채무금을 빙자한 네. 자금을 받은 것인가, 이게 이제 앞으로 핵심이 될 거거든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제기가 될 텐데, 네. 이 또 어떤 관계를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강모 씨가 네. 의원의 당협위원장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무렵에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민주연구원장을 했어요. 당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강모 씨와 어떤 이 채무 관계도 이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이 과연 채무금, 정말 상환을 할 여지가 있는 채무금인지, 아니면 정치자금을 채무금을 포장을 해서 받은 것인지, 이 부분도 네. 살펴야 되지만은, 그렇다면 강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에게 왜 그렇게 지원을 했을까도 살펴봐야 돼요. 왜 지원을 했을까는 강모 씨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의 원내 당협위원장을 했고, 그 시점에 김민석 후보자가 당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큰 쟁점이 될 겁니다. 불법 정치 자금일 수 있다.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혹을 갖고 봐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픽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그 돈을 빌려줬다는 강모 씨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2018년 4월에 있었던 그 4천만 원에 대한 돈뿐만 아니라 2005년 김민석 후보자가 유학 시절에 매달 일가족 생활비 명목으로 1년 9개월 동안 월 평균 450만 원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매달 450만 원씩 약 2년간 지원을 해줬고, 그리고 SK그룹 측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 2억 원 유죄받았을 때 그 추징금을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추징금을 강모 씨가 대납해줬다라는 것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이 돈의 관계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지금 김민석 그 총리 후보 지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네.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소명하실 필요는 있겠죠. 아니 네. 뭐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지 대해서 뭐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 강모 씨와 김민석 의원 간에는 오랜 기간 인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인연 관계에 있다면 사인 간의 인연을 통해서 뭐 금전적으로 대여하고 차용하는 일들은 뭐 흔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일 것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과연 실정법 위반인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소지가 있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그렇지 않은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죠. 이 금전의 성격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여 기간이라든가 그다음 변제 시점이라든가 변제 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봐야 될 문제이지 단지 돈을 차용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을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바로 단정짓는 것은 좀 이른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5월에 4천만 원이라는 돈이 갔고 그 외에도 10명의 또 다른 사람에게 1억 원을 받았는데 이 1억 4천만 원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갚지 않았다. 그리고 4천만 원을 받은 그 강모 씨의 관계를 봤을 때 이 사람과의 돈 관계는 2018년 4월만 있었던 게 아니다. 그 이전인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도 유학 생활에 생활비를 쓰라고 월 450만 원씩 무려 1년 9개월 동안 꼬박꼬박 생활비를 지급해줬고 추징금 역시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그 거금을
대신 내줬다.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이 돈의 목적, 그리고 이 돈의 성격, 그리고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지점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 어떻게 얘기할지 들어보시죠. 필요한 모든 질문을 한 점 의혹 없도록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는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실 때는 기초적인 조사는 마치시고 질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나고 했느냐 등등의 질문은 사실은 기초적으로 이미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확인하시고 질문해 주시는 것이 과거에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정호재 대변인님, 네. 지금 과거 한국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가 검찰을 한번 비판하고, 그리고 이미 끝난 거다, 기자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봐라, 공부하고 와서 질문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검찰이 판결까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공소를 제기하지 판결을 내린 곳은 법원입니다. 아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2번이나 대법원으로부터 3심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라라고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검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의아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강모 씨와의 관계는 글쎄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보더라도 누가 보기에도 정치인과 스폰서와의 관계 아니었나? 이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현삼 변호사께서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재판받고 있습니까? 재판받고 있는 게 아니라 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치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것이지 재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인이 자신이 떳떳하다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했을 때도 많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